자, 상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가 있을 때 그 클래스를 특수한 클래스를 정의할 수가 있고, 이 상속을 이용하게 되면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도 코드 중복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델링하는 것들을 계층적으로 이렇게 모델링했기 때문에 공통 리모컨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즉 상위 타입 변수에다가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유지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리하는 게 이제 객체 지향의 하나의 이점인 다양성이라는 거죠. 물론 이 다양성을 우리가 상속만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 인터페이스 구체화하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뭐 편한 점은 없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인터페이스 타입의 리모컨으로 다양한 객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상속과 똑같은 장점이 있는 거죠. 그것도 역시 다양성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변수에 어떤 변수에 요 펫이라는 변수에 이제 다양한 객체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객체도 유지할 수도 있고, 고양이 객체도 유지할 수도 있고, 뭐 펫의 자식 클래스 또는 그 자식의 자식 클래스, 후손이면 다 펫 변수에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 펫 변수에 실제 어떤 객체가 유지가 됐는지 알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instance of예요. instance of라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P가 instance of cat이라는 거는 P가 cat 객체를 유지한다는 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cat 변수의 P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at이거나 cat의 후손이면 요 P instance cat은 다 true가 되겠죠. 그래서 instance of라고 하는 것은 요 객체가 P가 유지하는 객체를 cat 타입의 변수에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는 거고, 만약 정확하게 그 cat 변수인지 cat 클래스인지를 알고 싶으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get 클래스라는 걸 호출해서 이 객체의 클래스가 고양이 클래스인지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얘인지를 보는 거고, instance of는 연산자이고, instance of 연산자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cat 변수에 유지할 수 있으면 참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 공통 리모컨에 유지된 객체가 어떤 종류의 객체인지를 살펴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요 방법, 또 요 방법이 있고요. 언제 또 그럼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요 P의 다양한 객체를 유지했는데 원래 객체나 아니면 다른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해야 돼요. 타입 변환을. 그런데 만약에 인스턴스 of로 확인하지 않고 타입 변환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얘는 강아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고양이로는 변환이 안 되겠죠. 고양이로 변환이 안 되니까 이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얘를 다른 걸로 타입 변환을 하고 싶을 때 instance of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이 되면 당연히 P는 cat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입 변환을 할 때 타입 변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instance of 갖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instance of는 객체와 관련된 거예요. 뭐 int나 이런 원시 타입과는 상관이 없고 객체들이 이제 어떤
타입 변수에 유지할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거고요. 실제 P가 강아지 객체이면은 요건 다 true예요. 강아지면 강아지 변수에 유지할 수 있죠. 강아지면은 그거의 부모인 pet에 유지할 수 있고, 강아지면 pet의 부모인 오브젝트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참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 인스턴스 오브를 언제 많이 쓰냐면 요거 할 때 쓰는 거예요. 타입 변환할 때 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타입 변환하기 위해 쓰니까 요 형태를 많이 써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를 조금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자바 16부터는 요걸 도입했어요. P instance cat 그 다음에 C라는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그 instance of에 확인하는 거가 동시에 뭐까지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타입의 변수로 이 P 객체를, P가 유지하던 객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옛날에 했던 거를 조금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요게 이제 자바 16 이후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instance of 연산자를 쓸 때 새 변수를 하나 더 넣어서 아예 그 변수 타입으로 원래 객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얘가 어차피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조건문이잖아요. 조건식이잖아요. 원래 이 s가 없으면 오브젝트가 string 타입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and를 써가지고 string이면서 이 string의 길이가 5보다 크면 뭘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새 문법을 쓰면서 저기서만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조건들을 뒤에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at, and, 이 case insensitive string이라는 거 원래 자바 라이브에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어떤 애가 어떤 클래스인지 확인해 보고 확인이 되면 요걸로 그 객체를 가리키게 되겠고 걔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는 요거가 된 다음에 요거가 되는 거죠. 원래 이 and 이 논리곱이요. 논리곱은 영상 들었으면 아직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뭐 예전에 그 다른 언어에서도 배웠으면 얘는 뭘 하냐면 지연 평가를 해요. 즉 요쪽이 false이면 얘는 안 해. 그러니까 얘부터 항상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하고 요 CIS가 올바르게 이 객체를 가리키면 요게 그 다음에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바 16이 되면서 instance of 기능이 간결하게 들어갔고 이제 요거를 이제 요게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스위치문에도 요런 기능이 또 추가됐어요. 스위치문에. 그래서 그 얘기는 10월 9일 보강 영상을 반복문 조건문 쪽을 들어보면 그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어찌됐건 여기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지금 상속을 살펴보고 있고 주로 우리가 상속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형성을 얻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게 되겠고 다형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한다는 것은 어떤 객체를 그 객체의 타입 변수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위 타입 변수에 처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종종 instance of라는 연산자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요 두 개를 좀 추가를 했는데요. 원래는 없었어. 근데 여기 두 개 넣었는데 메소드 바인딩, 함수 바인딩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호출문과 호출할 함수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p.work가 있다. 이건 함수 호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work 함수가 실제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 거를 코드로 연결하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연결하는 건데 이 연결을 컴파일 시간에 연결할 수가 있고 컴파일 시간에 연결하지 않고 실행 시간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과 실제 호출되는 함수를 연결하는 걸 컴파일 시간에 할 수 있고 이제 실행 시간에 할 수 있는데 실행 시간에 연결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늦은 바인딩이라고 그래요. 또는 동적 바인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컴파일 시간에 하는 걸 이른 바인딩, 정적 바인딩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형성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으면은 늦은 바인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 순간에 P의 워크는 어떤 워크 함수를 실제 호출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 펫에 강아지가 오면 강아지의 워크를 불러야 되는 거고 고양이가 오면 고양이의 워크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다양성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면은 이른 바인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늦은 바인딩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다양성을 사용할 때는 늦은 바인딩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C++를 학습했던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C++에서는 늦은 바인딩을 하고 싶으면은 해당 메소드를 virtual이라는 키워드로 여기 안 나오나? virtual이라는 키워드로 수식해 줘야 돼요. 가상함수로 만들어야지만 늦은 바인딩을 해주고 가상함수로 만들지 않으면 늦은 바인딩을 안 해줍니다. 왜? 늦은 바인딩을 하려 그러면은 실행 시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해요. 그럼 그 정보들을 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실행 파일에다가 그 늦은 바인딩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게 무거워지는 거고 속도도 느려져요. 그래서 C++는 기본적으로 모든 함수는 이른 바인딩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다양성을 위해서 활용하고 싶으면은 특별하게 버추얼로 수식하게 되겠고 버추얼로 수식하면은 가상함수, 버추얼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실행 시간에 그거를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게 됩니다. 근데 자바는 그렇지 않아요. 자바는 모든 메소드가 자동으로 늦은 바인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늦은 바인딩을 합니다. 왜 자바는 이렇게 되고 C++는 그렇게 할까? 실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바는 코드를 누가 실행해? JVM이 실행하죠. 그리고 JVM이 실행하려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만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JVM은 늦은 바인딩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정보들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늦은 바인딩을 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JVM에. 그래서 자바는 모든 함수들을 객체 메소드들을 기본적으로 늦은 바인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버추얼 같은 뭔가 뭘로 수식을 해야 늦은 바인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늦은 바인딩을 하면은 여전히 요 순간 가서 한 번에 어떤 판단이 필요하죠. 함수 호출하기 전에. 얘가 강아지 건지 고양이 건지 판단해야 되니까 속도는 늦은 바인딩 하는 게 느려져요. 그래서 오히려 C++ 다리 거꾸로 늦은 바인딩이 필요 없는 것들은 이른 바인딩 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것에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 없는데 이제 완전 바뀐 거죠. C++와 거꾸로가 된 거죠. C++는 기본이 이른 바인딩, 그 다음에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을 버추얼 수식해서 늦은 바인딩을 하는 거고, 자바는 기본이 늦은 바인딩이니까, 근데 늦은 바인딩은 속도가 느리니까 늦은 바인딩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든 또 이른 바인딩 하도록 이제 코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은 드리겠지만 너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건 늦은 바인딩을 안 하게끔 이른 바인딩 하도록 바꿔줄 그걸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알고 가면 좋겠죠. 어떨 때 이른 바인딩이 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아까 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에 다양한 객체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바인딩 하려면 실행 시간에 어떤 애가 오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이제 A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근데 B는 A의 자식 클래스죠. 자식 클래스인데 하나를 재정의했어요. 풀을 재정의하고 바즈라는 거 하나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A를 B와 마찬가지로 상속을 했는데 여기 수식할 때 뭐라고 썼어요? 파이널로 수식해줬죠. 파이널로 메소드를 수식하면은 얘는 뭐냐면은 C++와 마찬가지로 C의 자식들은 뭘 못해? 풀을 재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메소드를 파이널로 만든 게 아니라 뭐를 파이널로 만드냐면 클래스 자체를 파이널로 만들었어요. 클래스 자체가 파이널이 되면은 D를 뭘 못해?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클래스는 상속을 못하는 거고 특정 메소드를 파이널로 만들면은 그 메소드는 자식이 재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에 걸 한번 살펴보면 되고 여기 C를 봅시다. 요 세 번째 걸 봐요.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들은 인자가 무슨 타입이에요? C죠.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C 타입의 객체이거나 또 뭐가 올 수 있어요? C의 자식들이 올 수가 있죠. 여기는 없지만 C의 자식을 누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C에서는 C가 오고 C의 자식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fu를 보면 fu는 뭐예요? 파이널이에요. 파이널이면 자식들이 와봤자 fu를 뭘 못해? 재정의할 수 없으니까 이 fu는 무조건 뭘 호출하는 거야? 얘를 호출할 수밖에 없죠. 얘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둘 다 파이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그 이름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파이널 변수인데 그 타입의 객체로 걔를 호출한다. 그럼 걔는 이름 바인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D는 이 클래스 자체가 파이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요 메소드에서 전달될 수 있는 인자는 뭐만 전달할 수 있어? D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D는 메소드죠. 그럼 얘네들은 다 이름 바인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매개 변수를 보고 이 매개 변수가 B면 어떤 애들이 올 수 있냐? B거나 B의 자식들이 올 수 있고 그러면 B거나 B의 자식이 올 수 있는데 파이널이 아니라 그러면 저 반은 B 거가 호출될 수도 있고 B의 자식 거가 호출될 수 있으니까 모르면 무슨 바인딩이야? 늦은 바인딩을 해야지. 그때 오는 객체에 따라서 늦은 바인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이름 바인딩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클래스가 파이널이거나 어떤 메소드가 파이널이면 어떤 변수를 이용해서 처리하냐에 따라서는 이제 이름 바인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더 이상 상속할 필요가 없는 클래스 또 더 이상 상속은 해도 되지만 밑에서 재정의할 필요가 없는 메소드는 이 파이널로 수식해 주면은 효율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것만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늦은 바인딩이 필요하다. 늦은 바인딩이 뭔지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을 구현할 때 메소드 측면에서 그러면 살펴봅시다.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의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자식들은 그냥 그거 쓰면 돼.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부모에 있는 메소드가 상속이 돼서 나도 갖고 있는 메소드가 되는 거죠. 그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 나도 필요한 메소드이지만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뭐래요? 재정의를 합니다. 근데 요 때가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에 없는 메소드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부모에 없는 메소드를 추가하는 순간 뭐에 안 좋아? 다형성에 안 좋죠. 왜? 저 메소드는 부모 리모컨을 호출할 수 있어요?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 어떤 타입의 어떤 내가 변수가 펫 타입의 변수로 이제 애완동물을 처리해요. 그럼 펫 타입의 변수로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는 뭐예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펫 클래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호출할 수 있는 게 뭐냐? 호출할 수 있는 게 뭔지는 펫 타입. 내가 펫 타입 리모컨을 쓰면은 호출할 수 있는 것은 펫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실제 호출되는 거는 펫 타입의 리모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펫 클래스 결정되는 게 아니라 늦은 바인딩 하니까 얘가 뭘 가리키냐? 강아지 가리키면 강아지 거, 고양이면 고양이 거가 호출되는 거고 그게 다양성입니다. 그게 다양성인데 부모에 없는 새 매수를 정의하는 건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을 다용성을 주 목적으로 할 때에는 경우 3 같은 건 있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경우 2는 부모가 선언만 하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재정의 해야 되지. 뭐 방법이 없죠. 근데 부모가 선언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코드가 있어. 코드가 있는데 자식이 그걸 재정의 했어요. 물론 재정한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부모가 정의한 그 성격과 내가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을 해. 그럼 바람직하겠어요?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재정의 하더라도 성격을 아주 다르게 얘는 덧셈 하는 어떤 연산인데 얘 곱셈을 하고 있어. 그러면 사용할 때 나중에 되게 이상해요. 코드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하더라도 그 메소드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해야지 전혀 다른 일을 해요. 뭐 eat라는 메소드인데 다른 거래. 먹는 게 아니라 뭐 뛰는 걸 한다.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eat를 재정해서 뛰는 걸 한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 2의 경우에도 재정의 할 때 부모의 원래 그 성격에 맞든 근데 좀 더 자식이니까 강아지에 맞는 고양이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재정의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다형성이 목적이면은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의 공개 매수 수, 형제 클래스의 공개 매수 수는 수가 같을 뿐만 아니라 종류도 같아야 되겠죠. 종류도 같아야지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다형성이 목적일 때. 물론 상속이 꼭 항상 다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다형성을 목적으로 하면은 일치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재정의할 때 슈퍼 키워드의 사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바크라는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이제 밑에 있는 강아지들이 강아지 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행동해야 돼. 어떤 애들은 왈왈하고 어떤 애들은 멍멍 해야 돼요. 근데 부모에 만들어 놓은 요 기능은 쓰고 얘가 추가적으로 이제 왈왈이나 멍멍을 출력해야 돼. 그럼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죠. 그때 쓰는 게 이제 슈퍼라는 키워드입니다. 슈퍼. 그래서 이 슈퍼가 슈퍼점 해가지고 부모 부를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얘는 얘랑 좀 다른 건데 얘는 부모의 어떤 생성자를 호출할지를 여기에 쓰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없다. 슈퍼점이 없다. 그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재기 호출이 되는 거죠. 그걸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재정의하면서 부모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고 그거 활용하기 전에 내가 뭔가 하고 아니면 활용하고 또 뭘 하고 이렇게 코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슈퍼라는 걸 써야 되겠고 자바는 C++나 다른 언어와 달리 이제 슈퍼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식 클래스를 구현할 때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는 뭐만 호출할 수 있어? 부모 것만 호출할 수 있어요. 조상 거를
호출하는 방법은 이제 자바에는 없어요. 물론 얘가 재정이 안 하면 그거 호출하면 또 불러지겠지만 A도 후 있고 B도 후가 있고 근데 C를 만들면서 내가 얘가 아니라 얘를 호출하고 싶다.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자바에서는. 자바에서는 방법이 없는데 보통 파이썬이나 C++ 같은 데는 저걸 또 이렇게 클래스 이름 이용해 가지고 상위 클래스 더 상위 있는 애도 호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바에는 바로 직전 클래스만 슈퍼점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쓸 수 없어요. 슈퍼만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재정의 할 때 add override를 앞에다가 수식해 줄 수 있어요. 요거를 annotation이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 저는 설명 안 드리지만 이 annotation 같은 것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 만드는 방법은 저도 잘 모르고 안 써서. 근데 이제 자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한 annotation들이 있는데 주로 이 annotation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컴파일러의 지능을 좀 높여주는 거예요. 컴파일러의 지능을. 만약 얘가 없다. 그러면 얘가 얘를 재정의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지만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마크를 만들다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얘를 C로 했어요. 근데 얘가 없어. add override가 없어. 그러면은 컴파일러가 얘를 뭘로 인식해요? 그냥 부모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메소드가 아니라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C로 내가 잘못해서 오타를 냈는데 add override 썼어요. 그러면 얘는 재정의하는 메소드니까 부모에 가서 뭘 찾아봐? BARC라고 하는 이름의 메소드가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면 컴파일러가 뭘 할까? 문법 오류를 줍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얘가 재정의하는 메소드니까 얘가 재정의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엄격하게 컴파일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일러 지능을 높여주는 거죠. 컴파일러는 우리의 의도가 재정의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거를 알려주게 해주는 요소들이 요 add override입니다. 자바에도 C++에는 수식어로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add override 이런 형태로 annotation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딩할 때 재정의하는 메소드는 요거 써주시면은 컴파일러가 좀 더 엄격하게 문법적인 검사를 해줍니다. 이 재정의하는 규칙이 있는데 자바에서 사용하는 규칙이에요. 네 가지 규칙이 있는데 맥의 변수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맥의 변수 타입은. 부모에 있는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내가 재정의하려고 그래요. 그럼 부모에 있는 맥의 변수 수와 각 타입이 내가 재정의한 메소드의 맥의 변수 수와 각 타입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 일치하지 않으면 재정의한 메소드 취급하지 않고 add override 썼으면 또 문법 오류가 될 겁니다. 반환 타입은 일치하지 않아도 되고 더 특수한 타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의 접근 권한은 완화할 수 있어도 더 강화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공표하는 책 예외의 집합은 부모가 공표한 책 예외의 부분 집합이어야 한다. 예외는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워서 요거는 좀 그런데 C++는 요 두 개는 해요. 근데 이 규칙 3과 4는 C++에는 없습니다. C++는 없어요. 그래서 자바는 조금 더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자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A 클래스의 메소드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맥의 변수는 정확히 일치하죠. 그렇지만 반환 타입은 A가 아니라 B로 바꿨어요. B는 A의 더 특수한 자식,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재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보면은
얘는 퍼블릭인데 여기서 뭘로 바꿨어요? 프로텍티드 바꿨어요. 그럼 안 돼요. 이제 접근 권한은 퍼블릭이 가장 약한 거고 프로텍트, 디폴트, 프라이빗 순입니다. 자바에서는. 그래서 거꾸로인데 얘가 프로텍트인데 얘가 퍼블릭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재정의 할 때. 근데 얘가 퍼블릭인데 프로텍티드나 뭐 디폴트나 이렇게는 못 바꿔요. 접근 권한을 강화할 수는 없고 이 경우에는 뭐가 에러냐면 반환 타입은 이렇게 특수해도 되는데 얘는 요건 일치하지 않았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에러예요. 두 개는 에러고 요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법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B는 A의 자식이니까 B 객체를 뭘로 처리할 수 있어요? A 타입의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A 타입의 리모컨으로 처리할 때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거 하나, 규칙 2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규칙 2만. 그러면 내가 A 리모컨을 쓰고 있어요. 그럼 A 리모컨으로 봤을 때 이 펑이라고 하는 함수를 누르면 뭘 기대해? 뭘 반환해 줄 걸 기대해요? A타입의 객체를 반환할 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눌렀더니 얘가 실제 가리키는 객체가 B야. 그럼 뭘 리턴해 줘? B타입의 객체죠. 그럼 B타입의 객체는 A타입 객체예요? 아니에요? A타입이지. 펫이면 강아지를 준 거잖아. 강아지도 펫이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리모컨에서는 펫을 기대했는데 강아지를 줬어. 아무 문제 없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 문법을 살펴볼 때는 이 부모 리모컨으로 자식이나 후손들 처리할 때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재정의 했을 때. 문제가 없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들이다. 그런데 이 문법적인 규칙만 만족한다고 해피한 게 아니라 원래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컴파일러가 검사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논리적인 측면인데 메소드의 사전 조건은 강화되지 않아야 되겠고 사후 조건은 약화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얘는 사전 조건은 이 A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int n이에요. int n. 근데 사전 조건은 n이 제한이 없어요. 마이너스 저 끝에서부터 플러스 저 끝까지 가도 상관이 없다고 얘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얘를 만들었는데 얘는 뭘 기대해? 뭘 어떻게 돼요? 또 프리, 이쪽으로 가야지. 얘를 가야지. 프리컨디션이 이렇게 보는 거니까 프리컨디션이 얘는 뭐예요? n이 양수예요. 양수. 그러면 부모 리모컨으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가 부모 리모컨이 B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얘가 B인지 C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아무런 정수 다 보내겠지. 어? 아무런 정수 다 보내겠지만 자식은 어때? 뭐만 기대한 거야? 양수만 기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화하면은 부모 리모컨을 쓸 때 그거를 걸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컨디션도 강화하지 않으면 좋은 거고요. 포스트 컨디션은 약화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보면 얘는 바라는 메소드는 반환하는 값이 항상 양수만 반환을 해요. 근데 얘는 제한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부모 리모컨으로 쓰고 있으면 발을 누르면 뭐만 기대해? 양의 정수만 기대하는데 눌렀더니 양의 정수가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음수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만들 때 사전 조건은 강화하지 말고 사후 조건을 약화하지 않아야 이 다양성으로 부모 리모컨 처리할 때 논리적으로 문제없이 잘 처리할 수 있어요. 오류 없이 잘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신경 써주면 더 강건하고 그런 코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뭐 여기는 계속 강조하는 거야.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는
객체 참수 변수 타입에 의해서 결정되고 호출되는 메소드는 늦은 바인딩을 하니까 이제 실제 가리킨 객체 타입에서 가리킨다, 결정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측면은 이제 다양성 우리가 상속해서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 되겠고 멤버 변수 측면에 생각해 봅시다. 이제 멤버 변수는 부모 어떤 접근 권한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멤버 변수는 우리가 부모가 프라이빗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식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속된다고 봐도 되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프라이빗 멤버 변수는 그게 멤버 변수의 접근권과 상관없이 자식들은 어떻게 돼? 다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접근 권한과 무관하게 다 물려받는다는 거고, 근데 자식 클래스를 만들다 보면 이제 부모에 없는 새로운 멤버 변수를 추가할 수가 있겠죠. 이제 펫인데 강아지를 만들면서 강아지에만 필요한 어떤 멤버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새 멤버 변수의 도입으로 관련 메소드가 또 추가가 돼야 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메소드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재정의하면서 새로운 어떤 멤버 변수가 필요한 거는 괜찮지만 멤버 변수를 추가해가지고 메소드까지 새로운 것들을 만들게 되면 다양성을 우리가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가 되겠고 이제 메소드는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똑같은 이름 써서 재정의할 수 있는데 부모의 메소드가 있는데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선언했어요. 그럼 문법 오류예요? 문법 오류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두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에 있는 이름의 멤버 변수를 내가 추가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지 않아야 되겠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바는 멤버 변수 이름과 메소드 이름을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사이즈라는 멤버 변수를 만들었으면 사이즈라는 함수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C++에서는 멤버 변수 이름이 사이즈면 메소드 이름은 사이즈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C++가 이거는 오히려 C++ 스타일인데 C++는 안 하고 있고 자바는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과 관련된 이제 그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들은 다 설명되었고 한 가지 좀 예제를 가지고 상속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 예제는 상속의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제가 아니라 상속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던 클래스를 상속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상속을 생각하고 있으면 처음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모델을 그리고 부모 만들고 자식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얘의 자식을 만들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를 상속해서 뭔가 그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게 얘를 수정하지 않고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처음부터 깔끔하게 설계를 하지 않으면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게 이 문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 예제는 시간 관계상 길어지니까 잠깐 쉬었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